안녕하세요. 공시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오늘 공시 요점 정리, 공시 요정은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란 공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회사명이나 기간과 같은 다른 조건은 입력하지 않고 보고서명에 만기 전이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똑같은 공시를 하고 있죠. 참고로 공시 제목이 빨간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이 공시들을 열어봤기 때문이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고요. 자, 거의 날짜도 비슷하고 제목도 똑같은 공시를 발행한 회사들만 좀 다르죠.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먼저 이런 유형의 공시가 왜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 제목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나옵니다. 제목 그대로 회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 즉 채권자에게 팔았는데 만기 전에 다시 그 채권을 회사가 되사들였다는 겁니다. 원래 채권이란 건 만기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채권자와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따라서 만기 전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회사가 채권을 되사들였다는 건 과거에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즉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놓고 만기 전에 다시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네이버에서 기한이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기한이익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 기회에 단어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인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2년 뒤에 원금에 이자 3%를 얹어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2년 동안은 지인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저에게 100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종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기한 이익입니다. 그런데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다, 즉 없어졌다는 뜻은 2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환사채에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입니다. 이건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신주 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이른바 주식 연계채권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환사채와 관련한 얘기를 해보고는 있지만 기본 원리는 모두 비슷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환사채란 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미리 약속한 금액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것이죠. 이때 미리 약속한 금액을 전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리고 그러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나중에 2만원, 3만원이 되더라도 전환사채를 가진 채권자는 주당 10,000원의 회사에게 주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시세보다 매우 싸게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이득을 누리는 것이죠. 전환사채에 투자한 채권자는 바로 이러한 이득을 기대하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주는, 즉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란 게 항상 기대만큼은 오를 수 없으니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을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오르면 만기 전에 우리가 회사 너희들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줘.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맨 처음 돈을 빌려줄 때 대개는 붙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알아보고 이제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의 공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가
2019년 3월 26일 날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번에 다시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는 2019년 3월에 발행을 했고 만기가 2024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발행일로부터 5년간의 5년이 지나야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상품, 즉 만기 5년짜리 전환사채였습니다. 그리고 사채 취득 금액이라는 것은 메디포스트가 다시 되사들인 채권의 금액을 뜻하는데 198억 9,35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사채의 건면 총액이라는 겁니다. 180억 8,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두 숫자의 차이는 권면 총액이라는 것은 사채의 원금을 뜻하고 취득금액이라는 것은 그 원금의 소정의 이자를 붙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한 금액은 198억 9,350만 원이고 여기에는 원금 180억 8,500만 원 플러스 일정의 이자가 붙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건면 총액이 얼마냐 하면 9억 1,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공시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밑에 관련 공시를 보면 여러 가지 공시가 뜨는데요.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 즉 최초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공시를 보면 이 전환사채의 전체 금액이 400억 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메디포스트가 취득한 사채는 400억 원 중에 180억 원이고 그 다음 남은 것은 9억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190억 원어치는 현재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400억 원 중에서 190억 원을 뺀 나머지 210억 원어치의 사채는 채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건 이미 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2월에 주식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메디포스트는 왜 만기가 남아 있는데 예전에 판 전환사채를 되사드려야 했을까요? 작년 2월에 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주식 전환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취득 사유에 나옵니다. 메디포스트가 원금 180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다시 매입한 것은 바로 아까 전에 살펴봤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자 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을 포기하고 회사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메디포스트의 전환사채에 붙은 전환가격은 한 주당 32,49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디포스트의 주가가 얼마가 되든 한 주당 32,490원의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있는데 현재 메디포스트의 주가는 22,000원대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22,000원인 주식을 굳이 32,490원에 바꾸면 이득은커녕 되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원금과 이자나 돌려받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메디포스처럼 회사가 채권자에게 판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다시 취득하면 처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처리 방법을 보면 메디포스트는 취득 후 사채권을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다시 되사온 채권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그나마 여윳돈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해당 채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중에 주식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차단하는 것이니까요. 자사주 소각과 비슷하게 채권 소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데 돈을 쓴 만큼 회사의 현금 잔고가 줄어들고 이 얘기는 나중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메디포스트는 최근 또 다른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것이 경영권 변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나중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공시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줄에 있는 코스9이라는 회사의 공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9이 3월 28일에 공시한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 20일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있었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4년 10월 20일, 따라서 사채의 만기는 3년짜리였습니다.
였습니다. 이 사채를 원금, 채권의 원금 150억, 이자까지 더하면 156억 원에 회사가 다시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전환사채는 최초 발행 금액이 150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전량이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온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코스나인의 전환사채에 붙은 전환가격은 한 주당 1,076원이었지만 현재 코스나인의 주가는 1,0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바꾸면 이득은커녕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 전환을 포기하고 회사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156억 원의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회사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시를 보면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라는 공시가 보입니다. 이 공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회사가 14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린 이유가, 즉 차입 목적은 전환사채 금액을 대안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서 전환사채를 되사드리는 형편에 놓여 있다 보니까 코스나인은 아까 전에 봤던 메디포스터처럼 호탕하게 채권을 소각할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 방법을 보면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을 못하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다시 되사온 채권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회사에는 다시 현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는 있겠으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사간 채권이 나중에 주식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코스나인은 작년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두 곳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요. 이번에 조기상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린 곳도 같은 곳입니다. 뭔가 이자놀이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요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공시제목에 이렇게 나오면 일단 회사가 예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를 되사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즉 조기상환 청구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회사는 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에 조달한 자금을 당연히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되사들인 채권은 소각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그나마 회사가 자금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나중에 채권이 재차 주식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각하지 않고 채권을 재판매하면 회사에 돈이 없다는 얘기이고 나중에 채권이 주식 물량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채권을 재판매하는 회사는 대체로 회사의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특히나 전후에 나오는 공시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콘텐츠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드리거나 주식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시줍줍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